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 파산 사건의 효율적 처리 방안에 대한 한번 판사님이 쓰신 논문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동현 판사님이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금은 이제 회생법원이겠지만 그 당시에는 중앙법원 판사님이었습니다. 논문의 그 목차는 법인 파산 제도의 목적, 효율성, 논의 순서, 법인 파산 사건의 접수, 종료, 평가 및 시사점, 법인 파산 절차의 간이화, 패스트트랙, 관제 업무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방법. 그래서 법인 파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파산관제 임기제의 활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인 파산 제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는 도산법 실무연구 127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면 법인 파산제도의 목적. 파산제도의 목적은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하는 것이죠. 파산제도의 목적은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하는 것이 법 제1조에 나와 있습니다. 즉 파산 절차는 경제적 파산 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총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고 변제를 행하는 것입니다. 법인 파산 절차에서의 효율성. 이건 이제 법인 파산도 그렇고 개인 파산도 그렇고 집단적 추심 절차로서 파산 절차의 존재 이유. 파산 절차는 집단적 채권 추심 절차입니다. 이에 따라 파산 절차에서는 개별 채권자의 추심 행위가 금지되고 법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채권을 추심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재산은 개별적인 집행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가 집합체로서 파산재단을 이루어 채권 추심에 사용되겠죠. 파산 절차의 존재 이유는 파산 절차에 따른 집단적 채권 추심 절차가 개별적 추심 절차에 비해 채권자들이 전략 비용을 감소시키고 자산 집합의 가치를 증대시키며 절차 비용을 감소시키므로 채권자들이 사전에 협상 기회를 가졌더라면 파산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있다. 따라서 파산 절차는 신속하고 저렴하면서도 배당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절차가 되어야 하고 이러한 효율성은 파산 절차의 존재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산 가치 감소, 비용의 증가. 파산 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전부 금전으로 환가하여 배당한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고 적정한 환가는 파산관제의 직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직무입니다. 파산관제인은 적정한 환가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 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적당한 시기 방법으로 환가할 재량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파산 절차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산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자산이 멸실되거나 점유 관리에 따른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죠. 따라서 파산관제인은 가능한 한 빨리 환가 절차에 착수하여 신속하게 환가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법원의 관제 업무 감독에 대한 정당화 근거. 법인 파산 사건에서 파산관제의 관제 업무는 법원이 감독합니다. 법원이 파산 절차에서 재판 업무뿐만 아니라 관제 업무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는 법원이 관제 업무 감독으로 인하여 공정한 환가 배당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파산 절차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효율성 높은 파산 절차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제 업무 감독 방안을 개선하여 관제 업무의 감독에 가장 적합한 기관임을 스스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파산 절차는 파산관제인이 한 채무자 재산의 통합 관리, 적정한 환가, 공정한 배분 등 공정성을 실현함과 동시에 집단적 채권 추심 절차로서 신속한 절차 비용, 비행의 절감 등 효율성을 도모하여 전체 채권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논의 순서.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08년에서 12년까지 법인 파산 사건의 접수 현황, 20회지 및 종결 사건의 처리 기간을 분석하여 파산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시사점을 알아보고 파산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법인 파산 절차에서의 패스트트랙, 채권조사 확정 재판, 부인의 청구 등 파산 절차의 간이화 방안을 모색해보며 관제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 감독 방안으로서 장기적인 평가를 통한 파산관제인의 교체, 새로운 보수준칙의 전면 시행, 임치금 관리 방식 개선 등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법인 파산 사건의 접수 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 73건, 2012년도 뭐 조금씩 늘어나죠. 계속 정책이요. 근데 2011년 183, 191. 지금은 이제 한 300건 가까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고시부터 종료까지 기간은, 대략 676일. 그쵸? 20페이지. 그러니까 돈을 못 나눠주는 사건은 676일. 종결은 1503, 거의 3년 걸리죠. 그쵸? 10년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짧은 건 71일, 441일.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법인 파산도 1년 이상 걸리는 게 대부분이죠. 2012년도 20페이지. 그래도 많이 단축됐습니다. 448일. 종결, 배당이 있는 사건은 1150일. 그렇죠? 그래서 20페이지 하는데 평균 595일. 1년 반 정도 걸리죠. 평가의 시사점. 처리기간이 지속적인 단축. 종결 사건과 20페이지 사건 모두 매년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있다. 이는 97년 금융위기 이후 파산 선고된 대형 사건들이 점차 종료됐을 뿐만 아니라 법원이 지속적으로 관저 업무 감독 방안을 개선했겠죠. 개선하고 효율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해왔기 때문에 평가된다. 참고로 미국은 94년부터 2000년 사이에 종결된 챕터 7 사건, 이게 파산 사건입니다. 파산 사건 중 한가할 수 있는 어셋 케이스. 에셋 케이스의 경우 파산 접수 후 2에서 3년 사이에 가장 많은 사건이 처리되었으므로 우리나라와 파산 사건 처리 기간이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재산이 있는 사건은 2, 3년 걸리고 재산이 없는 사건은 한 1년 조금 플러스 알파. 이렇게 보시면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실제 94년 미국 23개 구역에 접수된 주요 기업 사건 중 파산 사건 123건, 결련 파산 사건 26건을 조사한 결과 일반 파산 사건, 처음부터 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이 선고된 사건이 처리기간 평균은 631일, 결련 파산 사건 평균 처리기간 1875일, 전체는 830, 2년 넘었죠. 따라서 앞으로도 불필요한 절차나 파산관제 업무 소홀로 종료가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파산관제인이 한가 업무에 집중하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법인 파산 사건이 증가. 2008년 이후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급속히 증가하여 2012년도에는 2008년보다 신청 건수가 2.6배 증가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저 같은 사람도 법인 파산을 신청하는 판이니 뭐 지금 그쵸? 많이 발굴을 해서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2008년에서 12년 접수된 사건 중 각하, 기각, 이송, 동시폐지 사건을 제외하고 파산 선고 후 실질적으로 파산관제인이 관저 업무를 진행한 사건이 총 478건이 매매 같은 기간 20페이지 종결된 사건은 325건에 불과함. 결국 법원이 관저 업무를 감독할 사건이 153건 늘어난 것임. 특히 2011년부터 금융위기 여파로 법인 파산 사건이 크게 늘어난 반면에 종결 20페이지 등 종료 사건은 크게 늘어나지 않아 법원이 감독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신속하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절차의 간이와 신속화 요청. 채권자는 배당이 조기에 이루어지거나 20페이지 절차가 신속하게 마무리되어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손금으로 처리하여 세자상 혜택을 누리다. 이게 이제 법인 파산법이 있어요. 법인 파산 사건의 유리한 점이 채권자는 파산 선고 자체만 가지고 곧바로 대손금이나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 파산이 폐지되거나 종결되는 등 채권을 해소할 수 없음이 확정되어야 이제 이 대손세액 공제를 받아요. 그래서 파산 절차를 신속하게 해주는 게 채권자 입장에서도 유리하죠. 채무자의 종전 대표에서도 파산 절차가 조속히 마련돼야 재기 발표를 마련하죠. 이게 뭔가 계속 걸려 있으면 새로운 재기하는데 좀 찝찝하고 신경 쓰이고, 그렇죠? 이와 관련해 2012년 12월 11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개최한 중소기업 회생 절차 개선에 의한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청은 회생 퇴출 절차가 복잡하고 파산 종결까지 장시간이 소요된다며 파산 절차의 신속화를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거래계의 어떤 요구사항이기도 하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채무자나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 파산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평균 2, 3년의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채권자나 채무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각으로 파산 절차에서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절차를 간이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정리할 수 있는 이제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 개인 파산에서도 이제 패스트트랙이 지금 적용되는 거고 법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는가를 법원은 계속 논의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논의 배경, 법인 파산 절차의 개요. 법 312조 2항은, 312조 2항은 채권 신고기간은 파산 성공일부터 2주에서 3월, 제1의 채권자 집회는 파산 성공일부터 4월 이내, 채권 조사기일은 채권 시간 말일부터 1주에서 1월 이 기간 내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은 통상 채권 신고기간은 파산 성공일부터 4주 전후, 제1의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기일을 채권 신고기간 말일부터 1개월 이내로 정하며 제1의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기일을 병합하고 개최함. 그리고 임무 종류에 따른 채권자 집회는 빨라도 채권 조사기일에 조사된 채권에 대한 파산 채권 조사 확정 재판 신청 기간이 한 달 후에 지난 후에 개최하고 있다. 파산 선고 후 파산 절차를 채권자 집회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파산 선고부터 제1의 채권자 집회까지 60일, 채권 조사부터 임무 종류에 따른 채권자 집회까지 30일 이상. 불필요한 채권 조사에 한 절차의 지연. 파산 채권 조사의 목적이 뭡니까? 개인 파산에서도 마찬가지죠. 파산 채권 조사는 파산 채권의 존부와 액수를 확정하여 그 채권자라 하여금 파산 절차 내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파산 취소, 20폐지 등과 같이 배당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파산 채권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채권 조사기일 이후 파산 채권을 추가 신고하는 경우 배당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특별 조사기일을 실시하지만 20폐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특별 조사기일을 실시하지 않죠. 당연하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파산이 폐지, 취소로 파산 절차가 종료하는 경우에는 계속 중인 파산 채권 조사 확정 재판도 별다른 결정 없이 종국 처리되고 있습니다. 부당한 사례의 급증. 20폐지가 명백한 사건이라면 파산 채권 조사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기계적으로 채권 조사기일을 개최하고 채권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파산관 제일은 불필요한 채권 조사에 노력을 들이고 자산의 조사 한가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 파산 채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도 자신이 파산 채권을 순금으로 처리하기 위해 또는 노량진 역사 주식회사 사건과 같이 이후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파산 채권 조사 확정 재판을 강력히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파산 채권 조사 확정 재판의 진행으로 파산 폐지 등이 늦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20폐지가 예상되는 경우 복잡하고 불필요한 파산 채권 조사 자체를 생략하는 새로운 유형의 간이 파산 절차, 이른바 법인 파산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면 파산 채권 조사 및 조사 확정 재판에 드는 수고를 덜고 더욱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다. 20페이지는 이제 돈을 나눠주지 못하는 거죠. 비교, 외국의 사례, 일본, 관련 규정, 파산법 31조, 파산 절차 개시 결정과 동시에 정하는 사항. 전자 1호 및 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소는 파산자를 가지고 파산 절차를 지급하기 부족하다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제 일본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냐면 일본 파산법 31조 1항은 파산 선고와 동시에 채권 신고 기간, 재산 상황 보고 집행 기일, 채권 조사 기간을 정하도록 하면서도 신고 기간, 조사 기간 같은 조 2항에서 20폐지가 우려된다면 채권 신고 기간과 채권 조사 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구파산법은 채권 신고 기간과 채권 조사 기일 등을 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실무상 20폐지가 될 우려가 있는 때는 파산 채권의 신고와 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제도를 운영하였고 파산 선고 시 채권 신고 기간 내지 일반 채권 조사 기일의 지정을 유보하는 실무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개인 파산에서도 마찬가지죠. 개인 파산에서도 법상은 1회 기일을 지정하기 있지만 실제로 재산 지금 뭐 채권 신고 기간 지정 안 하죠. 일단 유보해 놓죠. 재산이 있을 때만 하고 있죠. 일본도 예전에 이런 실무례가 있고 이제 신파산법으로 개정됐고 법인에서도 이제 굳이 재산이 없는데 무슨 채권 조사를 하냐. 유보해 놓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관련 규정, 연방파산규칙 제200조, 2002조, 채권자, 담보권자, 외국 도산 절차의 관리인, 부속사건, 그 밖의 국외사건에서 임시구제를 가하는 경우 그 상대방 미합종 후 연방가제관에 대한 통지, 배당이 없다는 통지, 7장 파산사건에서 부속서류상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자산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 채권자 집회 통지는 채권 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충분한 자산이 발견되어 배당금 지급이 가능하게 되면
채권 신고에 대한 추가 통지가 있을 것이라는 진술을 포함할 수 있다. 그렇죠? 대부분 비슷하죠. 있으면 주겠다. 없으면 뭐 안 하겠다 이거죠. 다음에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국의 파산 절차의 흐름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볼까요? 환가재산, 노에셋케이스, 파산신청, 임시파산관제인 임명, 채권자 집회, 면책결정, 종결결정. 환가재산이 있는 경우 에셋케이스, 파산신청, 임시파산관제인 임명, 채권자 집회, 면책결정, 채권신고, 환가, 최종계산보고, 배당 종결결정. 미국은 이게 면책결정을 먼저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종결결정 전에 물론 면책결정을 하지만 배당을 하고서 다 나중에 면책을 하죠. 이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법원에 신청서가 접수된 수일 이내 채무자, 채권자, 파산관제인에게 출장사건, 채권집행 마감 일자의 통지를 합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는 파산재단이 재산이 없으므로 추후 통지가 있기 전까지는 채권 신고를 하지 말라고 통지하고, 재산이 있는 경우에 통지합니다. 신고하라고. 법원은 나중에 배당 가능성이 있다고 판명되면 채권 신고관을 새로 설정하고 통지하여 그 채권 신고관에 결국 이제 돈 나눠주면 신고를 하라고 나중에 알려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독일 도산법 28조, 도산법 29조. 운영은 독일은 도산관리 선출 등한 채권자 집회와 그 이후에 신고된 채권을 조사하기 위한 채권자 집회의 일시를 도산 개시 결정과 동시에 정하고 있고, 보고일과 조사기일을 병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권 신고일이나 조사기일을 추지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고, 이를 인정하였다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인 파산, 새로운 개인 파산 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년 2월 1일부터 새로운 개인 파산 절차를 시행하여 모든 사건에 원칙적으로 파산관제를 선임하여 채무자 재산 소득을 조사하고 있죠. 지금도 이렇습니다. 개인 파산 사건 중 동시 폐지가 다수일 경우에는 채권조사 자체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파산관제인 선임이 원칙이 되면서 채권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 논란이 있었으나, 종래 파산관제인 선임 사건과 같이 새로운 개인 파산 절차에서도 원칙적으로 채권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28. 그렇죠. 박정호 판사. 그래서 이제 채권 신고인과 채권 조사기일이 추후 지정 사건입니다. 추후 지정. 관제인의 선임하더라도 배당 실시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죠. 예상되는 경우는 파산 선고 결정에서 추후 지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채권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식도 안 보내고요. 근데 이제 조사한 결과 배당이 예상되면 그때 이제 1회 집회 보고서 중 채권 조사 기일 신청의 날인을 하고, 법원은 그때 채권 조사 기일이 지정을 요청하고, 법원은 조사 기일을 지정하여 채권 조사를 이때부터 실시합니다. 그다음에 집회의 병합. 파산관제인 업무가 제1회 채권자 집회까지 종결될 수 있으므로 파산 선고 결정에서 제1회 채권자 집회 파산 폐지가 의견 정치, 임무 종료, 개선 보고를 병합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파산 관제인이 1회 채권자 집회까지 모든 업무를 마친 경우에는 법원은 집회 종료와 함께 20폐지 결정을 하고 있죠. 법인 파산 패스트트랙의 내용. 파산 선고 직후, 파산 선고 결정. 파산 선고 결정문에는 종래와 같이 채권 신고 기간과 채권 조사 기일을 지정하고요. 파산 관제인이 조기 분류. 파산 관제인은 파산 선고 한 달 이내 채무자의 재산 및 부채 상황을 파악하고요. 이때 배당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건, 조세임금 등 재산 채권이 많거나 채권자 파산 지정에서 신청이 예납금을 냈으나 한가할 만한 재산이 없어 결국 20폐지할 것이 명백한 사건을 조기에 선별하여 전무착수 보고서에 이를 기재하고 법원과 채권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방안에는 미리 상의한답니다. 채권 신고기간 마감 전후 조요 내용. 파산관제는 신고기간이 종료되기 직전에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 상태 등에 대한 보고와 동시에 채권 신고기간 채권 조사 기일의 추 지정을 요청하는 보고 문건을 올림. 법원은 이제 추 지정하는 결정을 하고 공고하며 송달에 가능한 결정을 공고함. 채권 신고기간과 채권 조사기 추 지정이 가능한지, 개인 파산처럼.
여기는 이제 달리 추후 지정 등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채권 신고 기간 등을 추후 지정할 수는 없다라고 위법이 아니냐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부파산법에서도 이걸 유보하는 규정이 없다면서도 이렇게 운영했죠. 우리나라 개인 파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개인 파산 사건의 실무도 채권 신고기가 채권 조사기를 추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채권 신고기가 채권 조사기일에 관한 규정은 훈시 규정에 불과하다는 일반적인 견해다. 따라서 추후 지정 가능하다. 그렇죠? 이미 지출된 채권 신고의 효력, 채권 신고기간을 추후 지정하도록 이는 그 말일을 추후 지정에 불과하므로 채권 신고 자체는 효력이 있고 예를 들어 채권 신고를 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1회 채권자 집회는 채권 조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채권자 집회에서의 결의 문제, 법률상 반드시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었고 실제 법인 파산 사건의 상당수가 아마 결의가 없죠. 배당을 받을 수 없는 파산 채권자가 의결권 행사하여 파산자의 관리 운영에 개입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채권자 집회에서 파산 채권자 결의를 하지 않도록 채권자 집회를 지휘하거나 결의가 있더라도 집행을 금지, 이것이 타당하므로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의 각정을 위해 채권 조사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임무 종류에 따른 채권자 집회를 어떻게 하냐. 주요 내용. 종래 20페이지 사항과 같이 파산관제를 20페이지 신청하면 임무 종류에 따른 채권자 집회를 개최하여 파산관제로부터 20페이지에 신청한 사유, 계산보고 등을 보고받고 20페이지 결정을 하면 됩니다. 제1의 채권자 집회와의 병합. 현재 개인 파산 사건의 실무와 같이 제1의 채권자 집회와 임무 종류에 따른 채권자 집회를 병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파산관제인이 채권신고기가 추후 지정 신청함과 동시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고 가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효율적인 기대가 가능하다. 그래서 법인 파산 패트랙 사건 일정표는 이제 쭉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참조하면 되고요. 이제 법인에서도 잠실 동아타워 개발 주식회사 사건에서 배당이 실시되지 않을 것이라 명백히 예상되는 사건, 주로 이제 SPC 특수목적회사, 유동화 전문회사, 유한회사 등을 중심으로 시범 시행을 하여 문제점을 검증할 필요가 있음. 잠실 동아타워 개발 주식회사는 유일한 파산 채권자인 신청인이 부동산 매각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로 채권자 파산 신청이 있으므로 예납금은 신청인에게 돌려줘야 하고 현재 시제와 보관하고 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파산권자에게 법인 파산 패스트트랙을 설명하고 시범 시행을 실시했습니다. 주요 일지 3월 파산 선고하고요. 파산관제인은 2월 12일 날 관제인 점유관리 착수보고서 제출하고 2월 25일 날 현황 보고서 제출하고 한가할 재산이 없다. 그렇죠? 거의 일주일 만에 합니다. 20페이지 허가 신청. 그래서 3월 7일 날 이제 소집 결정하고 추후 지정. 3월 10일 날 채무 보수 결정. 3월 중수 파산인 재납채권 예납금 변제 예정. 4월 4일 1회 종결 집회 예정. 그래서 시범 실시를 확대했습니다. 잠실 동아타워 개발 주식회사는 신청인이 유일한 파산 채권자인 사건이므로 위 사건만으로 법인 파산 패스트트랙에 대한 채권자들의 반응, 운영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점검할 예정이었다. 그다음에 파산관제인에게 이제 홍보하고, 그렇죠? 파산관제인에게 이런 식으로 홍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인 파산 실무 개정의 반영. 체계적 효과서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이 간이야. 개인에서는 마찬가지죠. 결정을 이렇게 통합했죠. 법인 파산 사건이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이에 부사하는 채권조사학정재판 분의 청구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죠. 제일저축은행, 프라임저축은행, 제1, 제2저축은행, 전국 교수공제회 등 사건의 규모가 크고 채권 주수가 수천 명에 달하며 채권자 사이에 다툼이 심한 사건에 대해 파산 선고이 됐고요. 조사학정재판이 이미 접수 사건이 82%라고 했다. 그래서 간이하의 필요성. 법은 채권 확정이나 부인권 행사에 관해 변론 절차를 거치는 소송을 제기에 앞서 보다 간이 신속한 절차인 조사학정재판이나 부인의 청구를 거치도록 하고 절차의 신속한 합리화를 도모했음. 그러나 채권 조사학정재판 등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향후 채권
조사확정 재판이 미확정으로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고 재판 업무 부담이 가중이 되고 있죠. 또한 채권 조사확정 재판과 부인이 정우는 신문을 거치긴 하지만 변론을 개최하여 증인신문, 사실조회 등 정식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충실한 재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 다시 일반 민사소송을 1심부터 제기할 수 있으므로 채권 조사확정 재판에 과도한 노력을 투입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 조사확정 재판과 부인이 청구 결정은 사건이 최종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파상관제인이 조사 결과를 신뢰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이의소를 통해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주요 내용, 파상관제인이 사건을 조기 검토해야 되겠죠. 패스트트랙에서 이제 주요 내용, 파상관제인의 사건 조기 검토가 있습니다. 통상 파상관제인은 주심판사, 법원 합의부는 주심판사가 있죠.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문기일을 지정하면 기록을 검토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고 있음. 이에 따라 파상관제인이 이 일을 처리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신문기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신문기일을 지정하기에 앞서 파상관제인의 사건을 조기 검토하도록 요청하여 파상관제인이 실질적으로 다투는 사건에 대해서만 심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파상관제인의 사건 조기 검토 시 가급적 신청인이 주소 등 송달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파상관제인의 채권신고 사본 등을 통해 신청인 연락처를 쉽게 알 수 있음. 송달 불능 등으로 절차가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함. 뭐 개인하고 똑같죠. 신청서 답변 양식 통일. 그렇죠? 신고한 채권, 상대방의 시부인, 판단, 결론. 채권 조사 확정 신청서 양식은 신청 취지, 신청 원인으로만 이루어졌으나 신청 원인 부분을 결정문 양식에 보다 맞게 신고액, 이의액, 이의 부분에 대한 신청의 주장 내용, 소명 자료 등 항목을 나눠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추후 보정사항을 최소화시키고요. 결정 이유의 간이화. 결정서를 간이하게 하고 쟁점, 기초사실 등 쟁점과 무관한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 쟁점에 대한 요건사실 중심으로 이유 기재를 간결하게 하고 기초사실, 배경사실, 당사자의 주의, 파산선고 및 파산관제인 선임사실 등 불필요한 사실 인정을 지향함. 그 다음에 조정하에 공고의 적극적 활용. 손해배상채권 등 파산채권행위 조절이 가능한 경우 당사자가 사건이 조기 종결을 원하는 경우에는 조정이나 하해 공고 결정을 적극 활용한. 파산관제인에게 사건 조기 검토 시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고 조정이 가능한 사건에 대해서 조정을 위해 신문기일을 속행하는 일이 없도록 가급적 신문 이전에 조정안을 만들어 이제 권고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관제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감독 방안. 이게 법인 파산에 대한 거지만 뭐 개인도 비슷합니다. 관제 업무에 대한 감독, 신속한 파산 절차 진행에 대한 이해관계. 파산관제인이 보수는 파산관제인이 수입한 파산재단이 가액에 비례하죠. 파산관제인 선임은 현재 파산관제인을 담당하고 있는 사건 수가 적은 순서대로 선임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1년에 13개를 기준으로 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파산관제는 일반적으로 수주액을 높이고 파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요인이 있음. 다만 파산재단을 통해 수입을 얻는 보조인의 경우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기에 파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됨. 파산관제인 소속 보조인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해 주려 한다면 파산 절차를 신속하고도 저렴하게 처리해야 할 요인이 사라지게 됨. 개별 사건에 대한 감독. 파산관제는 자신의 재량에 따라 파산재단을 관리 처분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법원이 감독을 받습니다. 법원은 개별 사건에서 파산관제에 대한 일정한 사건에 대한 보고 요구, 면담, 파산의 행위에 대한 허가 등을 통해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죠. 다만 일반적으로 법원의 감독권에 대해서 파산관제의 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권이 아니라 감독의 범위가 파상의 직무 집행에 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에 한한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정보의 불균형으로 법원이 개별적으로 감독권 행사에 신속한 관제 업무 처리하는 데 독촉하는 한계가 있죠. 효율적인 감독 방법의 모색. 관제 업무에 대한 사전적 감독, 정보 불균형 해소. 파산 절차에서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종 허가 보고 등을 통해 관제 업무의 적법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사후적인 감독에 그치지 않고 각종 준칙, 공문 등을 통해 파산관제인 스스로 개별 사건을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적 감독권을 행사하라. 다음에 이제 선관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보 불균형을 해소해야 된다. 감시하고 파산관제인 선임 해임 권한. 선임하고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잘못했을 때 파산관제인을 반드시 신문하고 해임 결정에 즉시 항고를 법원이 파산관제인 해임한 경우는 거의 없음.
있는데 이제 간혹 있습니다. 옛날에 공부하는 거 봤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사임 형태로 하죠. 개임하는 형태로. 현재 서울중앙지법은 파산관이 선임해임 권한에 내포된 권한을 이용하여 개발사건에서 관절이 임기를 정합니다. 2년입니다. 불성실한 후보자를 후보자 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관제임 선임에 못하죠. 파산관제에 대한 정기평가, 필요성, 법인 파산관제 등에 관한 준칙,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3명의 변호사가 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데 실제 지금 현재는 한 33명 정도 됩니다. 또 늘었죠, 법인도. 그래서 후보자 잘못되면 후보자 명부에 삭제가 됩니다. 삭제가 되면 이제 뭐 결국은 이제 임용이 안 되죠. 파산관제 선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형 과반수의 결의로 관제 업무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후보자를 삭제합니다. 몇 명 삭제된 것 같아요. 최근에. 정기평가의 필요성, 불성실한 파산관제 후보자의 배제. 법원에서 이제 가장 싫어한 거죠. 불성실한 거. 현재 법인 파산인 후조명에 등재된 변호사 중에서 담당하는 사건 수가 가장 적은 수대로 선임되고 있으므로 그러니까 이제 13건이 넘으면은 안 줍니다. 사건이. 그럼 내가 만약에 이번 달에 2건을 해결했다. 그럼 11건이 되죠. 그럼 2건을 줘요. 그 다음에 뭐 8건까지 했으면 5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계속 13건이 끝나지가 않아. 그러면 몇 달 굽죠. 법인은 참 이 사건 운도 좋아야 돼요. 괜히 엄한 사건 때문에 막 사건이 적체가 되면 못 받는 거예요. 그냥 굶는 거죠. 결국. 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이상 관제업무를 다소 불성실하게 수행해 있던 평가를 받더라도 계속 파산관제인으로 선임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13건이 기준이니까 열심히 해야죠. 파산관제인 선임에 대한 기회보장. 파산관제인 업무에 관심 있는 변호사가 많이 있음에도 보시면 이제 뭐 5명 선발하는데 67명의 변호사가 지원해요. 요즘 뭐 10대 1입니다. 어렵죠. 변호사도 많으니까. 그래서 개인도 마찬가지고 진짜 뭐 한 10대 1 됩니다. 면접 보면은 막 의정부에서는 막 시험도 봤죠. 이제 아주 변호사가 지금 뭐 3만 명 시대니까 참 힘든 시대죠. 이게 지금은.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우수한 변호사, 성실한 변호사, 딱딱한 변호사를 가장 좋아하죠. 그렇죠? 성실한 변호사.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수하고 제대로 안 하고 사건이 막 적체돼 있고 그 다음에 민원이 많고 이러면은 싫어하죠. 그렇죠? 이제 정기평가를 시기합니다. 1년에 2번. 평균 2년 5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리고 이제 이걸 법원에서는 이제 2년마다 연기해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평가는 법원 인사이동하여 4분기에 한답니다. 그래서 분기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파산관제 후보자 신규 모집 당시 2년마다 지금 개임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11월에서 1월 사이에 개임하고요. 개인은 7월에서 8월에, 그러니까 5월 달부터 이제 면접을 보죠. 4월 달에 공고 내고 5월 달에 면접 보고 신청서 받고 6월 달에 면접 보고 합격 발표하고 7월 달에 교육하고 이제 8월 달부터 이제 새로운 사건을 배당을 합니다. 교육도 한 7시간? 그렇죠? 요즘 많이 판사하고 이제 기존 선배 관제인들이 기본적인 교육을 합니다. 관제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정기 보고 개인도 이제 업무 보고를 하죠. 상반기, 하반기. 그래서 내가 보수를 얼마 받았고 몇 건을 받았는데 몇 건을 처리했고 건당 얼마를 배당을 했고 현재 남아있는 사건 수가 얼마다. 이런 걸 다 스스로 보고를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번 달에 보고했죠. 4월 달. 4월 1일부터
다음에 9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거를 이제 상반기. 하반기는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반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법인은 약간 좀 차이가 있죠. 개인하고는. 뭐 비슷합니다. 근데 결국. 이제 법인은 건수가 많지는 않죠. 개인은 법인은 1인당 13건 갖고 있는 거죠. 그쵸? 13건을 기본적으로. 근데 개인은, 뭐 어떤 변호사는, 왜냐면 개인은 똑같이 균분해서 배당을 하죠. 20건씩, 뭐 보통. 그러면 이제 1년에 240건을 주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고를 하고요. 주심 판사별로 이제 평가서를 작성하죠. 그렇죠? 평가하고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이건 뭐 법원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제가 삭제된 관제인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옆에 있는 변호사님 이게 삭제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분 안 좋죠. 그렇죠? 자기가 스스로 관두면 몰라도 이 법조인들이 이제 자존심이 강하잖아요. 다 이제 뭐 공부도 잘했고 뭐 변호사도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평가가 돼서 어디 명단에서 삭제됐다. 되게 기분 안 좋죠. 아, 내가 뭔가 참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는 거죠. 그렇죠? 파산관제인도 옛날에 뭐 개인도 한 40명도 잘렸죠. 막 40명 잘리고 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홀로 간든 사람도 있고 또 법인 간 사람도 있고 뭐 몇 명 잘렸습니다. 많이 중간중간에. 그래서 파산관제인 임기제의 활용. 파산관제인 임기제 도입했습니다. 법인에선 2년. 개별 사건에서 2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절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모했는데 법인은 사실 사건 수로 2년 한다는 게 좀 그렇죠. 기존에는 파산 절차가 2년 이상 계속되어 파산관제인 임기가 도래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면 임기를 2년씩 연장했습니다. 근데 이제 2012년 12월 최초로 불성실한 파산관제인 임기를 종료를 이유로 사임 처리했답니다. 이제 충격파를 준 거죠. 그래서 임기 종료일을 요즘 이제 명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1년에 2번씩 점검하고요. 그래서 이제 2년 이상 계속되는 경우 교체. 다만 소송 및 집행 절차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경우 한가 금액이 5억 원 이상으로 한가 업무가 많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사정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대부분 2년간 영비하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2년 지나지는 않죠. 그래서 보수 준칙이 이원화. 그렇죠? 이제 결국은 이제 수지백이 비례합니다. 수지백이 비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새로운 보수 준칙. 넘어가고요, 이거는. 그래서 새로운 보수 준칙 기준을 보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수지백이 1억에서 2억이다. 그러면 700에서 1000만원 정도 받습니다. 2억에서 10억이다. 1000에서 1500만원. 10억이다. 그러면 한 2000만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2000만원. 이제 새로운 보수 측에서는 10억에서 30억이면 9,500까지 갈 수 있죠. 1억 7,500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올렸죠. 그렇죠? 많이 올렸습니다. 법인. 새로운 보수 준칙.
지금 관리 계좌의 개선. 뭐 요즘은 통장 만들 때 일일이 다 하긴 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결론. 파산제도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과 이익극대화라는 두 가지 이념을 중심으로 하고 파산사건 처리가 길어지면 경우에 따라서 10년 이상 걸린다고 하면 충실하게 할 수 없고 투표로서 반한다. 법원이 지속적으로 파산 절차 및 관저 업무 감독 방법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매일 회의하고 세미나하고 회의하고 그쵸. 이제 올해도 이제 뭔가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이제 하는 거죠. 뒤에 부분은 이제 양식입니다. 양식. 특별한 건 없어요. 이건 뒤에 볼만한 건 없죠. 본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추후 지정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효율적 방안 이제 좀 옛날 얘기인데 뭐 요즘도 이제 계속 이걸 이용해서 법인 사건이 어떻게 패스트트랙 되는지 한번 크게 도움은 안 되는 논문인데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